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한준호입니다. 자, 여러분들 XRP 투자를 하면서 요즘에 제일 답답한 게 뭔가요? 뉴스에서는 연일 ETF로 역대급의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30일 연속적으로 순유입이다 떠들고 있는데, 실제로 XRP의 가격을 보면 요지부동이거나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기관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하락장에서 퇴직연금과 운용사의 자금을 쏟아붓는 걸까요? 그건 바로 XRP 물량을 조용하게 잠그는 방식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년이 되면 1월달부터 닥쳐올 암호화폐 가장 중요한 법안이죠. 클래리티법 관련해서 XRP는 다시 한번 에스크로 물량을 매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소각을 해야 되는 건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소각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가격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드는 의문입니다. 요즘같이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데 왜 기관들의 자금은 계속 XRP를 사모을까요? 자, 먼저 결론적으로 그들은 우리처럼 오늘 사서 내일 파는 단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 기관들의 자금이라고 하면은요, 연기금이나 퇴직연금을 말해요. 자, 그런데 이런 자금은 5년에서 최소 10년 단위의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면서 코인을 편입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락은 그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낮은 가격에 계속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의문은 바로 이겁니다.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XRP에 ETF로 연속적인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왜 곧장 가격적인 흐름을 반등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 그건 바로 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수천억 원어치를 살 때 거래소에서 사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관들이 엄청난 물량을 대규모로 매집할 때 시장가로 긁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호가창에서 순간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호가가 엄청나게 뛰는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다시 말해서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장외거래라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다시 말해서 OTC 데스크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XRP의 물량이 잠기게 된다는 거죠. 자, 기관들이 ETF를 계속 매집하면 매집할수록 실제로 발행사는 그에 상응하는 XRP를 매수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ETF가 많이 팔릴수록 XRP도 그만큼 많이 사서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실제로 보관하는 물량도 늘어나는 만큼 이 물량은 우리가 거래하는 거래소에서 제외되면서 수년간 시장에 나오지 않는 잠기는 물량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의 상황은요, 이렇게 매일같이 XRP를 향한 ETF의 수요가 들어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동일한 양의 XRP가 반드시 매집되어야 하는 만큼 시장에서는요, XRP의 씨가 조용하게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되면 더 큰 게 옵니다. 바로 올해 7월 달에 엄청나게 암호화폐 시장을 큰 폭으로 상승시켰던 암호화폐 3법 중에 하나죠. 그게 바로 클래리티법입니다. 자, 당시에는요, 이 법안이 생긴다는 이유만으로 7월 달에 되어서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냈었고, 이 상승 퍼센트만 해도 한 달 만에 65%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냈었죠. 자, 그런데 현재 가장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만약에 클래리티법이 시행되면 리플사는 가지고 있는 XRP 보유 물량 중에 많은 물량을 처리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XRP의 보유 비중을 20% 미만으로 낮춰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현재 미국의 규제 당국 자체가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현재 XRP를 발행한 리플랩스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는 전체의 34% 정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판단하기를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통제하는 한은 철저하게 탈중앙화됐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철저히 통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미국은요, 20% 이하로 통제하는 물량을 낮추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면 리플에서는요, 34%에서 20%까지 낮추기 위해서 14%를 처분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자,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소각입니다. 자, 매각은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데, 자, 소각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리플랩스에서는 매달 에스크로에 가지고 있는 보관 물량의 일부를 통장에서 꺼내서 시장에다가 필요한 양만큼 내다 팔고 나머지는 다시 한번 통장에다가 집어 넣으면서 물량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처음에 통장에 꺼낼 때 아무에게도 통제될 수 없는 블랙홀 주소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통장 안에 들어있는 물량은 누구도 꺼낼 수 없도록 봉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곳에 보낸 다음에 물량을 삭제해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소각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시중에 있는 XRP의 물량 자체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향후에 가격적인 반등이 일어날 때 시장에
시장에 남은 물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희소성의 원리에 따라서 상승 탄력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ETF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날수록 XRP 물량은 잠기면서 줄어들게 될 거고요. 다시 한번 내년에 클래리티법이 확정이 되고 나면 리플에서는요, 매각할지 소각할지 결정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XRP 물량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현상이 발생할 때 시장에 남아있는 물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더 크고 빠르게 반등을 만들어줄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현재 지금처럼 하락하고 있는 상황은요,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어떤 가격대가 핵심인지를 미리서부터 파악하고 우리의 단가를 통제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저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 어떤 자리가 각각 핵심인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난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가격적인 하락이 발생할 때 어떤 자리를 지켜내는 게 핵심인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하락이 발생하되 현재 자리 2720원을 무너뜨리지 않아야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매수세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상단에 2940원까지 붙여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들으셨죠? 잠깐 멈추고 말씀드리면, 하락이 진행될 때 2720원자를 지켜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는데 현재 어떻게 됐냐면요, 정확하게 어제자로 다시 한번 2720원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자리를 끝으로 다시 한번 주춤거리면서 옆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세력들이 가격을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누르더라도 어디까지만 눌러볼 건지 애초부터 목적지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고, 그 자리부터 다시 한번 멈추면서 옆으로 시장이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의 과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전부터 가격이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면서 하락하고 있었던 흐름에서 지금은요, 옆으로 가격을 눕히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동안 하락했던 추세가 완만하게 눕혀진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을 만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요,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2700원을 오늘 동안 잘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만들어내서 상단에 있는 자리 2930원 자리까지 붙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930원을 강하게 뚫어주는 순간부터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하락을 돌리는 과정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를 위해서 신중한 타이밍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보신 영상에 댓글란에 보시면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만들어놨어요. 자, 여기서 영상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하락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어디까지 가게 될지, 그리고 반등하는 매수세가 들어오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 건지 계속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댓글란에 확인하시고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과 같은 조용한 장세에서도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상승하는 움직임을 다 만들어 놓고 이미 자리를 확실하게 잡아준 종목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주목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력들이 반드시 위아래로 매집을 다 끝내고 상승으로 방향을 잡은 종목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래해야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 찾는 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소통방을 통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 공유해드리고 있고, 자, 오늘자로서 35%까지 수익 보는 종목 사인 나갔죠. 자, 조금만 더 가까이서 보시면 오늘의 종목으로서 아반티스 공유해드렸고, 자, 매수가로서 400원 아래부터 모아가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적인 자리가 어디냐면 오른쪽에 있는 이 자리예요. 자, 이렇게 생긴 빨간 색깔 매수 신호와 함께 공유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이유 체크하셔야죠. 자, 전형적인 삼각수렴 돌파 패턴으로서 상승으로 방향이 잡혔고 눌리는 바닥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고, 자, 그렇게 상승으로 방향이 잡히고 정확히 눌리는 자리 노려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간 뒤로 곧장 상승을 해가지고 목표가로 왔었던 520원 이상 찍어주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요, 우리는 이렇게 상승을 해서 38%까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거면 충분하죠.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이렇게 깔끔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전부 다 무료로 여기 있는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매일같이 어떤 종목을 어디에서 거래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초대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에 댓글란에 보시면 여러분들 초대해드릴 수 있는 신청 링크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있는 파란 색깔 누르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매수 매도의 맥점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소통방 옆에 체크해 주시고요. 자, 혹시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 물려있는 종목 있으면 빠르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답답한 나의 보유 종목 해결 전략까지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럼 문자로서 자동 링크가 발송될 거예요. 자, 초대받아 보실 연락처 010땡땡땡 하고 입력하신 다음에
제출까지 눌러야지 완료가 되시고요. 자, 연말이 되면서 장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방향성이 상승으로 잡힌 것만 거래하면 다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자로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바로 공유해 놨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거는요, 핵심적인 자리가 어디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있는 거, 이거를 항상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항상 세력들은요, 가격을 위아래로 큰 폭으로 움직이면서 일정의 범위를 만들어내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매집하는 구간을 만들고 가격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방향성을 결정하고 상승으로 끌어올리기 시작을 하죠. 자, 이런 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똑같이 세력들이 위아래로 가격을 흔들어대면서 충분히 매집하는 구간을 거치고 이제부터 방향성을 상방으로 잡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핵심적인 자리를 파악했다가 기다리면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가장 유리한 바닥 자리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들어간 다음에 쭉 상승을 해가지고 38%까지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방에서는요, 매일같이 10% 이상만 수익을 챙겨가자,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큰 수익이 나오는 날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30일 동안 꾸준하게 같이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한 달에 300%까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항상 한탕하는 거 노리시는데 이런 거 위험합니다. 이제부터는 꾸준하고 안전하게 가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자, 그래서 확실한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상황은 연말의 분위기입니다. 연말이 되면은요, 많은 기관들은 오랫동안 수익이 났던 자산들을 챙기고 반대로 손실이 난 것들은 정리를 하면서 내년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요, 또 암호화폐를 향한 새로운 법안들이 탄생을 하게 될 거고, 추가로 금리 관련해서 소식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큰 폭으로 움직여주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게 바로 지금의 연말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소 조용하게 흘러가기도 하고 작은 소식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출렁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건요, 어떤 자리가 핵심인지,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미리부터 파악을 한 다음에 철저하게 준비를 할 때만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거 항상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항상 기승전결이 명확해야 됩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뉴스가 나왔으니까 올라갈 겁니다, 이런 거는요, 무책임하고요. 항상 차트적인 분석과 가격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진행을 할 때만 믿을 수 있고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뉴스와 가격적인 분석 두 가지를 할 수 있는지 체크하시고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처럼 반등하는 종목들이 매일같이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장이 어렵더라도 다 같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끝으로 더 다양한 종목들과 차트 분석이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럼 제 개인 채널 만들어놨어요. 자, 여기 있는 코인 내비게이션 검색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파란 색깔 보시고 클릭을 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다른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올려놨으니까요. 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상 한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